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오늘은 제1장 지방자치행정론 제1장 인간은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두 번째 강의로 시장, 정부, 공동체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보기를 전체 화면으로. 제가 아직 안 들어왔죠? 잠깐만요. 화면 공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공유를 눌렀고요. 이제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들어가서 전체 화면 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은 어떤 장점과 한계를 지녔는가?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자가 잘하는 일을 해서 시장에 와서 바꿔먹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의 기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초를 쌓은 사람이 바로 아담 스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이라는 책을 남겼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국부론, Wealth of Nature만 많이 관심을 갖는데, 이것보다도 한 17년 전에, 거의 20년 전에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먼저 씁니다. 이것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담 스미스의 역작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인간에겐 도덕 감정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모럴 센티먼트 또는 모럴 센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소극적으로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행동하는 것. 이것을 이제 도덕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돌아갈 수 있는 원리는 사실 이제 아담 스미스도 어떤 성경을 기초로 이러한 사고를 했다고 보는데, 공정한 관찰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내 앞에, 내 뒤에 공정한 관찰자, 즉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할 때에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남이 보지 않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공정한 관찰자 앞에서 이렇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행동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 인간 안에 있는 도덕 감정 중에 템퍼티, 공감하는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아담 스미스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기성, 이기적이건 이기성을 가지고 있는 걸 인정하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나아가 이타성을 포함한 이기성, 즉 이것을 윈윈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기성이 그 남의 것을 빼앗는 이기성이면 네거티브성 게임 또는 제로성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의 걸 뺏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생산성을 통해서 더 전문성을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장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시장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유재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기성이라고 하는 내 것을 좀 더 높이고자 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도덕 감정론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여튼 기본적인 이 안에 있는 생각은 여기서 모럴 센티먼트가 인간에 있고, 그러한 것들은 공정한 관찰자가 있다고 하는 이런 전제하에서 작동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실제 이렇지 않아요. 공정한 관찰자 있다고 믿지 않고 오히려 이타성을 포함한 이기성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이기성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이긴 하죠. 아무튼 이러한 전제 하에서,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히 뭐 시장 자본주의를 극찬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제가 도덕 감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국부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시장 경제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 인간의 이기심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결국 이기심을 통해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또한 각자가 잘하는 것을 나누어하는 거죠. 분업과 전문화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각자가
잘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시장에 와서 돈으로 바꿔 먹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에 가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을 해야 될까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해준다? 가격이 해주는데 이 가격을 아담 스미스는 invisible hand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시장에 가서 보고 어우 저거 너무 비싸네 그러면 안 사는 거죠. 많이 싸졌네 그러면 사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또 작동을 해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선택, 즉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보이지 않는 손, 즉 가격이 저절로 해준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러한 전제하에서 아담 스미스는 정부는 강제력을 가진 정부는 시장이 할 수 없는 최소한의 것만 해라. 그래서 시장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뭐냐? 아담 스미스가 강조한 건 국방, 치안, SOC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는 미니멀, 최소한의 정부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정부는 있어봤자 necessary evil이기 때문에, 그죠?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도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회적 문제는 시장 경제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 경제 속에서 분업과 전문화, 비교 우위를 통한 분업과 전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을 통해서 상호 이익이 증대되는 윈윈 게임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고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각자 너무 착하게 살으라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각자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 발동되도록 해야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장은 뭐 마냥 좋은 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는 상당한 단점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가장 예리하게 지적한 사람은 바로 여기 사진에 나오는 칼 막스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먼저 이제 이 자본주의 인간이 지배하는 두발동물이 지배하는 인간 시장의 문제점을 깨닫고 이렇게 역사라는 그 할아버지 돼지가 나오는데 그 돼지가 바로 요 칼 막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 막스가 자본주의를 들여다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눈에 와닿는 건 빈익빈의 문제죠. 그렇죠? 영어로 보면 the rich get richer and the poor get poorer. 실제 우리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한계로서 가장 나타나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고 이러한 것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돈만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비인격성. 그리고 인간이 기계처럼 대우를 받아요. 기회 될 때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를 보시면 인간이 기계의 부속품처럼 취급받는 어떤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human alienation, 인간 소외의 문제. 그 다음에 자본가들이 횡포를 부리죠. 결국 정당한 대가를 노동자한테 주지 않고 exploitation, 착취라고 합니다. have not, 무산계급에 대한 착취가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경제 전체적으로는 불황유, 또 실업의 문제에 해결할 수 없고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시장이 안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대공황 때는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케인즈가 등장해서 케인즈 경제학을 받아들여서 뉴딜 정책이라든가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러한 정책이 등장하기도 하죠. 이런 어떤 시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는 착하다고 생각하고 자본가는 탐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 측면도 있어요. 노동자 중에도 악한 노동자들도 많고 자본가 중에도 착한 자본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조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기본적으로 막스가 생각하는 노동자는 착하고 자본가는 악하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한쪽 면만 바라본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동물농장 이야기를 함께하면 막스라는 그런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서 결국 동물농장에서 돼지들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인간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평등한 나라, 공정한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돼지들이 자본가를 대신해요. 자본가를 대신해서
사실은 지네들이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인간이 누구냐면 러시아의 스탈린과 따지자면 뭐 묘사가 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남북한으로 이제 북한의 김일성, 그다음에 김정은, 김정일 이 3부자 셋은 완전 독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본주의가 나쁘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보다 더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래서 망한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그 동물농장에서 스탈린이나 이런 존재들이 완전 독재자가 돼가지고 노동자들을 더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아무튼 여기까지는 제 생각이고, 어떤 기회 되실 때 동물농장도 읽어보시고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도 영화로 흑백 영화로 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시장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구원투수가 정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부는 어떤 장점을 지니고 또한 단점을 지녔는가 살펴보면 여기 책에 나오는 사람은 로크입니다. 사회계약론, 영국의 사회계약론을 만든 정부론을 쓴 아주 계몽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부는 시장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강제력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라고 만능은 아니고 네세서리 이블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공공재, 외부 효과, 정부 비대칭성의 문제, 독점의 문제 등 이런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없는 시장 경제는 무정부 상태고,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하는 대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결국 이 정부가 없으면 질서가 없고 맨날 쌈박질만 일어나는 그런 현실인데, 그런 공공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투수가 누구냐? 정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과 법원이 질서 유지를 위한 올바른 판단을 위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도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구원투수다. 그래서 누진세 제도를 통해서 더 많이 가진 자들에게 걷어들이고 그 돈을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빈부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경제 불안과 실업의 문제에 있어서도 케인즈 경제학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국가가 나서서 좀 재정을 통해서 대공황, 뉴딜 정책과 재정을 통해서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부는 만능이며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계로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강제력 또는 공권력을 통해서 시장 실패의 문제를 치유하기 때문에 개인의, 우리 인간의, 국민의 자유권 또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군대 가기 싫은데 군대에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번 돈의 20~30%는 세금으로 내야 돼. 나는 마음대로 그 돈을 쓰고 싶은데 강제로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정부가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선택, 군대에 가기 싫은데 가야 되고 세금 내기 싫은데 내야 되는 그러한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정부는 무지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있어도 여전히 공공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남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부한테 국민이 권력을 주었더니 그 권력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전문용어로는 rent seeking activity, 한국말로는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하는데,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도덕적으로 볼 때는 나사가 빠진 거고 해이해진 거죠. 느슨해진 거죠. 그래서 도덕적 해이 또는 모럴 해저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는 이론이 공공선택론이라든가 정부 실패론 이런 것들이 들어서 이 책도 정부의 government failure 하죠. 정부 실패에 관한 책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제 인간의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시장도 만들어냈고 정부도 만들어냈는데, 실제 살다 보면 시장과 정부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의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간은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왔다. 예를 들면 실업의 문제, 안전의 문제, 취미의 문제, 신앙의 문제, 사회복지의 문제, 행복 추구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도 정부도 쉽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물론 일정 부분은 시장과 정부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시장이 잘하는 건 시장이 하고 정부가 잘하는 건 정부가 하고 공동체 경제 또는 공동체를 통해서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문제를 공동체로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기제 중에서 시장과 정부와 공동체를 잘 활용해서 인간들이 좀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체로도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부분은 고독한 개인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해결될 여지가 전 많다고 봅니다. 그럼 공동체란 무엇이냐? 공동체는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결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회비를 내야 되고 또 공동규약을 만들어서 지켜야 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들 실제 그러한 강제력 이제 자발적 강제력이 작동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 행정학 교과서에서는 시장, 정부, 그 다음에 시민단체, NPO, NGO로 넘어가는데 저는 이 공동체라는 개념을 좋아하고 그 사례로서도 시민단체보다는 협동조합을 어떤 공동체 경제를 위한 경제공동체로서의 협동조합을 강조하는데 협동조합에서 내세우고 있는 7원칙을 한번 살펴보면 자발성, 민주성,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 연대, 지역사회 이런 것들이 7가지 원칙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강제로 군대 가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그래서 1인 1표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 수에 따라서 투표를 하지만 여기는 사람 수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1인 1표고 그리고 그 조합원들의 참여를 굉장히 강조하고 또한 자율과 독립을 강조하고 교육 훈련이 필요하고 조합원 교육에 대한 것들 강조하고 그 다음에 연대라고 하는 거는 다른 협동조합과 서로 협력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조하고 본질적으로 크게 보면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 전체의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부분들이 협동조합 7원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발적 공동체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 시장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완전 고용의 문제, 신뢰의 문제, 취미 활동도 공동체에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죠. 완전 고용의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좀 대학에 다니지만 제 자녀들도 이제 대학에 나이가 되어 가는데 대학 4년 동안 1억 원을 투자해서 대학 4년을 다녔는데 여러분들 선배들 보면은 30%, 40%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잘하는 사람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30%, 40%는 취직할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한 2,000명의 공동체가 서로에게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하게 되면 그렇게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될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소외의 문제도 공동체를 통해서 참여와 노동의 의미 회복 또는 당사자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도 자발적 공동체를 통해서 많이 해결할 수 있어서 자발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 자들이 자발적인 기부를 그러니까 강제적인 세금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협동조합 이런 걸 통해서 공유자산을 많이 만들수록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발적 공동체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어떤 권력자들에게 힘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의 문제, 지대치구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와 책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 공동체의 또 다른 장점은 주인 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 그래서 총회를 통해서 대부분의 공동체는 의사결정이 일어나는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총회에서 자기 의견도 내고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주권을 행사하고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굉장히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전 중요한 요소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연대, 솔리데리티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도 있다. 즉 이제 기본적인 공동체는 작은 단위로 활동을 하지만 그 공동체 사이에 협력을 하게 되면 좀 더 크게 발전할 수도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스페인의 몬드라곤 같으면 한 8만 명이 이렇게 함께 연대해서 살거든요. 그런 것.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효율성도 좀 추가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에 장점만 있는 거냐, 장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한 한계들도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울의 마포에 있는 성미산 공동체에서 제가 한 15년 함께 생활을 해봤는데 이 구성원 중에 착한 사람만 고생을 해요.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이 나머지 사람들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 또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는 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비해서는 전문성, 기술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 공동체를 가지고 대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자동차, 냉장고 이렇게 하이테크 산업을 일으킬 수는 없고 이거는 소위 이제 하이레벨 이코노미라고 해가지고 대기업에게 이런 부분들은 맡겨야 되고 굉장히 돈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이레벨 이코노미라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공동체 경제는 미들 레벨에 적합한데 이것은 뭐냐면 생활 경제라고 제가 부르는데 주로 이제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 교육의 문제, 보육의 문제, 생협, 그렇죠? 농사 짓는 농장 이런 것들은 공동체 경제를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 비해서 대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제력을 기초로 전 국민에게 이렇게 전체 복지를 하는 기본소득과 같은 것들은 정부가 더 잘할 수 있고요. 자발적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그런 사회복지도 일정 특정 실제 그 공동체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돌보는 일들은 공동체에서 하지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강제력을 지닌 정부가 하는 게 맞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공동체에서는 참여와 민주성을 강조하는 반면 이것이 기업에 비해서는 의사결정의 시간이 굉장히 늦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경쟁은 시간 싸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점이 있다. 그리고 자발적 공동체도 커지고 이렇게 되면 상부 구조가 생기고 상부 구조가 권력화되면 여기에 영향에도 도덕적 해이의 문제, 렌트 스킹 액티비티, 즉 지대치구 행위의 문제가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1장에서 인간은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의 문제를 시장, 정부, 공동체의 활동과 장점, 한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동체 행정이라는 제목으로 좀 이 지방자치 행정론을 하기 있기 때문에 틈틈이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1장 강의를 끝내면서 성경 말씀 하나 같이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영어로 읽어볼까요? All the believers were together and hold everything in common. Selling their possessions and goods, they gave to anyone as he had need. 이 사도행전 2장 44, 45절 말씀이 사실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이 사도행전 2장의 기본은 뭐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빌리버라고. 빌리버에게 뭐가 들어갔냐면 성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이것을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혁명을 통해서 아까 돼지 같은 스탈린이라든가 김일성 같은 이 주도 세력이 이 강제력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없는 믿음이 없는 서로의 신뢰가 없는 그러한 공산주의 공동체, 사회주의 공동체는 오히려 자본주의보다도 더 악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우리 가정 안에서는 이 원리가 작동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 100을 만들어내지만 필요는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100을 만들어서 공동체에 내고 나는 50만 가져가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그 공동체 안에 장애인이 있어요. 장애인은 필요는 100인데 능력은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50을 공동체에 내고 필요한 100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이게 유익한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공동체도 결국은 제가 착한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데 착한 마음이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모이면 여기는 다 프리라이더만 판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 의해서 이 공동체를 만드는 것들도 가장 큰 문제가 이건 절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각 사람들의 믿는 마음 속에 자발성이 들어갈 때 이러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저와 함께 우리 이제 마포 우리 마중물 협동조합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 중에 저와 생각이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정부회계에서도 강조하겠지만 실질적인 그런 준비 작업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1장 인간은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유를 중지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